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중동에서 일고 있는 큰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방안에 따른 중동 특수로 기대 만발인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은 빠르게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러시아, 중공과 뭉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중이라 템포를 조절하고 있는데 중공은 아주 거침이 없습니다. 중공의 시진핑은 장자민 장례식을 치르고 12월 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2월 9일 중공 아랍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리더들을 불러 모아 중공의 시진핑과 대규모의 정상회담을 열 계획입니다. 주 두바이 중공 총영사관은 이와 관련해 정상회담은 중공 아랍권 관계 역사에서 기념비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중공 측은 걸프 지역 아랍권 국가들과 수십 건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공 외교부는 신시대 중공 아랍 합작 보고라는 이름의 1만 8천자짜리 성명을 발표하면서 분위기를 짚었습니다. 중공은 이 기회에 아랍 국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운명 공동체라는 서사까지 동원했습니다. 중공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에너지, 인프라, 의식 형태 등 여러 면에서 중공은 아랍권과 의기투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공과 아랍권의 무역액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3,303억 달러였는데 매년 30%씩 증가했습니다. 중공은 중동, 아랍권의 20개국과 1대1로 합작도 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아랍권에서 원유를 구매하면서 도시 건설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합작뿐 아니라 의식 형태에서도 합작을 한다는 것은 중공이나 아랍권이나 정치체제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권위주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민주주의 전파를 구실로 내정에 간섭하거나 하는 행태에 대해 공통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중공이나 아랍권이나 상호 협력을 계기로 반미 전선을 구축한다는 겁니다. 중공, 중동권의 합작은 실제로 굉장히 왕성합니다. 중공의 전기차 업체 뉴튼 집단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부터 전기차 양산을 시작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저장성 진화에 있는 공장에서 만든 핵심 부품들을 투입합니다. 또 중공의 비행 자동차 업체 시펑 에어로트는 이미 10월에 아랍에미리트에서 공개 시연을 하게 됐습니다. 두바이는 이노베이션의 도시입니다. 여기서 중공의 비행 자동차가 15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을 날았습니다. 중공의 기술력과 상품화는 결코 우습게 보일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공이 늘 짝퉁만 만든다고 비웃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화웨이도 미국에서는 제재를 당하고 있지만 걸프 지역과 아랍권의 5G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아랍 지역에서 무섭게 미국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무기 시장에도 활발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중공과의 협력 때문에 미국과 마찰을 빚어 230억 달러 규모의 F-35기 구매권을 잠정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는 중공으로부터 L-15 훈련기와 경전투기를 구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줄곧 아랍 국가에 무인 공격기를 팔기를 꺼려왔는데 중공은 그 틈을 타서 자국산 무인기로 중동 시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미국에 대해 무기 안 팔아? 그럼 마라 하면서 중공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공의 협조하에 자체적으로 탄도미사일 연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100억 달러를 들여 중공제 동펑 21 미사일을 사들였습니다. 미국은 중동 지역에 배치된 무기를 철수해 러시아를 견제할 목적으로 유럽에 재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패트리엇 같은 비싼 무기들의 성능이 예상외로 형편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쏘아대는 로켓조차 제대로 요격하지 못하는 패트리엇의 무용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중공, 러시아,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이 교차하는 지역입니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주력하겠다면서 중동 지역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고스란히 중공에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 중공보다는 신경 쓸 여력이 좀 덜합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둘러싼 지정학적 포석면에는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페크 플러스의 일원으로 이 지역 국가들과 강력한 에너지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구가 러시아 원유에 대한 유가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한 데 맞서 여전히 하루 200만 배럴 감산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게 이를 증명합니다. 아랍 국가들은 모두 러시아 편입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중국과 친하다고 해서 한국인들은 러시아를 악의 축이니 뭐냐면서 비난합니다. 같은 논리라면 사우디아라비아도 증오해야 맞습니다. 국제관계는 철저히 자국 이익에 따른 본능에 따라 작동합니다. 이런 본능을 애써 무시하는 의견은 다 헛발질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